만점으로 안내해드릴 역사 이야기꾼 사기꾼 최용구입니다. 자, 오늘 할 거는 여러분들 우리가 벌써 2강을 해갖고 청동기 철기 시대까지 갔는데 이 청동기 시대 이후로 우리나라에서 드디어 국가가 등장을 합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나라 여러분들 알고 있죠? 바로 오늘의 주제는 고조선의 건국과 발전에 대해서 여러분들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 오늘 주제 뭐 다른 거 아니라 고조선입니다. 고조선 하면 여러분들이 제일 먼저 알아야 될 내용 단군 신화가 되죠. 단군 신화를 여러분들이 딱 읽으면서 무슨 생각하느냐 이런 얘기합니다. 아이 저건 신화네. 저건 팩트가 아니라 픽션이지. 픽션. 하지만 여러분들 착각하지 마십시오. 아무리 픽션이라 하더라도 아무리 신화라 하더라도 분명히 이 안에는 당시의 역사적 사실들을 담고 있어요. 당시의 역사적 사실들을 담고 있다라고?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냐? 여러분들 하나씩 보죠. 단군 신화 여러분들 모두 다 알고 계시죠? 믿어도 되나? 아이, 못 믿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단군 신화는 아주 짧게 얘기해 드리겠습니다. 옛날에 하늘나라의 하늘님으로서, 하늘의 임금님으로서 누가 계셨냐? 환인이라는 분이 계셨어요. 이분이 하늘나라 왕이다 보니까 아우 여자가 많네요. 여자가 많다 보니까 자식도 많네요. 그 중에 둘째 아드님 이름이 환웅이에요. 그래갖고 이 환웅님은요, 미안하지만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늘님의 아들이에요. 하늘님의 아들, 환인님의 아들이니까. 그런데 이 환웅님은요, 어렸을 때부터 꿈이 컸어. 이분의 꿈이 바로 무엇이냐? 왕이 되는 겁니다. 근데 아버지가 계시고 형이 있다 보니까 왕이 될 수가 없는 거야. 이게 너무나도 화가 나고 억울했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그러면 안 되지. 아무리 생각해봐도 왕이 될 방법이 뭐가 있을까 생각을 하다 보니까 드디어 몰랐는데 드디어 한 가지 방법을 찾아냅니다. 바로 뭐였냐면은 현재 아버지와 형님이, 그러니까 현재 아버지가 다스리지 않는 지역에 가면 거기 가서 새로운 나라를 세우면 바로 뭐가 되는 거? 새로운 나라의 왕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뒤져보니까 한 군데가 눈에 딱 보여요. 어디였느냐? 땅이에요. 땅. 그래서 아버지한테 쫓아가고 얘기를 합니다. 아버지! 나 땅에 가서 왕할래! 그러죠. 그러니까 이 아버지, 지금 나이 어린 자식이 독립을 하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물론 신이니까 나이가 어려도 한 200~300살은 됐을 겁니다. 그래도 불안하죠.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그냥 못 보내고 누굴 보냈냐면 풍백, 우사, 운사와 인간의 300여 가지 일들을 다스리는 각종 신들. 거기다가 또 누굴 보내느냐면 여러분들 신병 3,000명을 딸려 보냈어요. 환웅은 이들을 이끌고 신난다고 하늘에서 땅으로 딱 내려왔습니다. 내려와갖고 태백산 꼭대기에 신단수, 신령스러운 박달나무 밑에다가 신실을 차리고 드디어 왕이 됐어요. 왕이 돼갖고 한동안은 다스리는데 너무 기분 좋았어. 며칠은 너무 좋았어요. 내가 왕이니까 시키면 다 되는 거야. 근데 며칠이 지나다 보니까 뭔가 아버지는 많았는데 자기한테 없는 게 슬슬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뭐가 없을까 생각을 해보니까 왠지 모르게 외로워요. 뭐가 없었습니까, 여러분들? 바로 여친이 없었죠. 그래갖고 이제 부하들한테 좀 쪽팔리잖아. 자존심도 있고 그러니까 얘기를 합니다. 얘들아, 나 왕인데 나 외로워. 이러죠. 그러니까 신하들이 예? 왜 외로우세요? 얘들아, 나 옆구리가 시려워. 근데도 못 알아듣는 거야. 야, 이놈들아, 나 여친 좀 만들어 달라고. 그러니까 그제서 예, 깜빡했네요 하고 여친을 만들려고 소개팅을 시켜줍니다. 근데 문제는 이 환웅님의 눈높이가 문제였어요. 이분이 어디서 생활을 하셨다? 여러분들 하늘나라에서 생활을 하셨죠? 그러다 보니까 여자라면 누구만 보고 자랐느냐? 선녀만 보고 자랐어요. 선녀만 보고 자라다 보니까 눈높이가 장난이 아니죠. 그런데 문제는 소개팅에 나오는 분들은 이 시대는 지상의 원시인. 눈높이가 조금 다르죠. 근데 어느 날 어떤 부족장이 와서 딱 얘기합니다. 저희 마을에 퀸카가 있습니다. 퀸카 확실해? 저희 마을 청년들이 몽땅 다 이 하나가시만 노립니다. 인기 짱입니다. 제가 소개팅을 시켜드릴게요. 확실하지? 요것만 잘해주면 너 한 자리 준다. 그랬어요. 그래갖고 소개팅을 갔는데 퀸카는 맞는데 그 시대의 퀸카가 나온 거예요. 그 시대의 퀸카는 어떤데요? 여러분들이 봤는지 모르겠다. 그 세계사 유물에 보면 빌렌도르프의 비너스라고 있어요. 빌렌도르프의 비너스 본 사람들 있으실 겁니다. 몸매가 아주 끝내주셔. 머리는 파마처럼 돼 있고 46, 64, 46에 이런 몸매가 있어요. 알겠습니까? 그런 퀸카. 다산의 상징이 나온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근데 이 환웅은 좀 다르죠. 그래갖고는
이 새끼가 내 취향을 모르고 지금 뭔 짓 하는 거야. 이 새끼 잡히면 죽인다 하고 막 돌아다니고 있었던 거야. 그런데 이 환웅의 궁궐에 주방 앞을 지나가는데 화가 나고 씩씩거리고 그 부족장 잡으러 막 돌아가는데 주방 앞을 지나가는데 어떤 곰하고 호랑이하고 딱 와갖고 발목을 딱, 이 바지가랑이를 딱 잡으면서 막 부탁을 합니다. 뭐라고? 저희가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아, 슬슬 열받아. 나는 지금 여친을 못 찾아갖고 난린데 이 호랑이하고 곰하고 둘이서 뭐 하는 짓이야? 그래갖고는 열받아갖고 평소 같으면 그냥 해줬을 겁니다. 근데 열받아 있으니까 갑자기 주변을 막 보는데 하필이면 주방 옆이라서 거기 그날 마늘하고 쑥이 있었어요. 그걸 휙 던져주면서 야, 이것만 먹고 100일 동안 햇빛을 보지 않으면 그때 가서 생각을 해볼게. 이러고 까맣게 잊어버리고 가버렸습니다. 호랑이하고 이 곰은 신나서 동굴에 들어갑니다. 근데 막상 동굴에 들어갔는데 호랑이는 애시당초 불가능해요. 왜? 호랑이는 원래가 육식동물입니다. 마늘하고 쑥만 먹고 살 수 있는 동물이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친구가 굉장히 날카롭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뭐라고 했냐면 진짜 힘들었겠다. 옆에다 곰을 두고 마늘하고 쑥만 먹으려고 하니까 깜짝 놀랐어요. 진짜 무서웠습니다. 그 순간. 자, 솔직하게 여러분들 곰하고 호랑이하고 싸우면 누가 이길지 알 수 없어요. 어쨌든 호랑이는 육식동물이기 때문에 나가버립니다. 하지만 곰은 원래가 잡식성이죠. 거기다가 미령 곰탱이란 말이 있죠. 그래갖고 그것만 먹고 버텼어요. 그러길 3, 7일, 21일이 지났어. 근데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들 20하루 동안 21일 동안 마늘하고 쑥만 먹었으니 그 독한 것만 먹었으니 속이 어떻게 됐겠어? 난리가 났겠죠. 그래갖고 막 떼굴떼굴 굴르고 있었는데 그날따라 환웅의 기분이 좋았어. 그래갖고 이 양반이 산책을 하고 있는데 어떤 동굴 앞을 지나가는데 문제는 어떻게 됩니까? 동굴 안에서 이상한 신음소리가 들려요. 저게 뭔 소리야? 하고서 딱 들어가 봤더니 어떤 미련스럽게 생긴 곰 한 마리가 떼굴떼굴 굴러다니는 거예요. 속이 엉망이 됐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쟤는 왜 저래 하고 찾아보니까 그제서야 환웅의 머릿속에 21일 전의 약속이 생각이 난 거야. 갑자기 화가 버럭 나지. 이런 바보 같은 놈. 오늘 같은 날 와갖고 부탁하면 바로 해줬을 텐데 그런 걸 안 하고 왜 그 말을 잠깐만. 그때 분명히 2마리였는데 호랑이 이 새끼 어디 갔어? 내가 명령을 하는데 이 새끼는 도망가? 호랑이는 별다른 죄도 없었던 것 같은데 호랑이 쫓겨납니다. 그리고 곰만 사람으로 만들어줘요. 근데 문제는 이 곰이 미처 환웅이 몰랐던 사실이 하나 있었어요. 환웅이 미처 몰랐는데 이 곰이 암곰이었어요. 여자 곰이었어요. 그리고 이 더욱더 몰랐던 사실은 이 곰이 우리나라 최초의 미스 월드베어 출신이었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사람으로 변신했을 때 어떻게 변신했냐? 정말 아리따운 아가씨, 환웅의 이상형으로 변했죠. 환웅이 깜짝 놀라갖고 그날부터 작업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작업은 드디어 성공을 거두어서 두 분이 결혼을 하셨죠. 그리고 아들을 낳으시니 그 아들의 이름이 단군 왕검이시다. 단군 왕검께서는 환웅의 대를 잇습니다. 그리고 나라를 건국을 하십니다. 그 나라 이름은 조선이에요. 근데 왜 우리는 고조선이라고 부르느냐? 뒤에 이성계의 조선이 하나 더 있죠. 그래갖고 옛 조선이다 해갖고 고조선이라고 부르는 것뿐이에요. 수도를 아사달로 옮기고 1500년을 다스리시다가 신선이 되어서 하늘로 올라가셨다는 기록이 삼국유사 제왕운기 같은 데 남아있죠. 자, 이렇게 단군 신화를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아무리 봐도 팩트가 아닌 것 같은데 하지만 우리는 이 안에서 팩트를 찾아내야 됩니다. 바로 무엇이 됐냐? 여러분들 이들은 어느 시대가 됐냐? 청동기 시대가 됩니다. 청동기 문화를 가진 선진부족이에요. 누구 부족이에요? 환웅부족이. 특히 이 환웅부족은 청동기 문화를 가지고 있으면서 동시에 무슨 신앙도 갖고 있었냐? 천신사상. 천신신앙을, 천신사상이라는 걸 갖고 있었어요. 왜? 여러분들 간단하잖아요. 하늘님의 아들이 바로 환웅이잖아요. 그리고 그 부족이 이주에 온 겁니다. 왜 청동기 문화인지는 조금 이따 제가 증명을 할 거예요. 여러분들 기다리십시오. 자, 그랬는데 왔는데 문제는 우리나라에는 곰을 토템으로 한 부족과 호랑이를 토템으로 한 부족이 있었죠. 근데 호랑이 토템 부족과는 융합이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융합이 안 됐어요. 하지만 곰 토템 부족과는 융합이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융합이 됐죠.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호랑이 부족은 쫓겨나고 곰 부족은 융합이 됐다예요. 그 다음에 올 때 보면 여러분들 바로 무엇이냐?
풍백, 우사, 운사가 있었어요. 풍백, 우사, 운사. 자, 이 사람들은 도대체 누구를 얘기하느냐? 풍백, 우사, 운사와 인간의 300여 가지 일들을 다스리는 각종 신들. 이들은 일반적으로 무당이라고 해석을 합니다. 근데 그 무당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3명의 무당의 이름을 써놓고 있는 거예요. 바람, 구름, 비입니다. 아니, 바람, 비, 구름이죠. 그렇다면 이건 다 뭐하고 관련된? 농경하고 관련된 거죠. 하늘의 기후. 그러다 보니까 무엇을 중시한다? 농경을 중시한다예요. 농경을 중시한다. 이해가 됐어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여러분들 바로 뭐가 있었습니까? 단군 왕검이란 칭호가 있어요. 단군 왕검이란 칭호가 있는데 단군이란 말은 박달나무 임금이란 뜻인데 박달나무 임금이란 뜻이 도대체 무슨 의미냐? 여러분들 다른 거 아닙니다. 환웅이 처음 내려온 곳이 태백산 꼭대기의 신단수, 신령스러운 박달나무. 박달나무는 신령스러운 나무예요. 그러다 보니까 단군은 신령스러운 나무들의 임금, 제사장입니다. 왕검은 정치적 지배자, 왕, 검. 검은 여러분들 이 칼검자 쓰면은 무사 집단의 우두머리. 그걸 얘기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왕검이란 말은 왕을 얘기를 해요. 그래갖고 단군 왕검은 제사장과 정치적 지배자의 왕을 한 사람이 다 했다라는 얘기, 이 칭호를 다 쓴다는 얘기는. 그렇다면 이건 재정일치, 재정분리, 재정일치의 모습을 보여주죠. 당연히 재정일치죠. 그렇게 하고 여러분들이 모두 다 알고 있는 거, 자, 우리 민족을 다스리는, 자, 우리나라의 통치 이념이 나옵니다. 그게 바로 뭐? 널리 사람을 이롭게 한다. 바로 무슨 정신? 홍익인간의 정신도 여기에는 들어가 있죠. 이런 것들이 단군신화에 모두 다 들어가 있다. 그 다음에 단군신화가 실려있는 책, 적어도 한 권 정도는 여러분들이 알고 가야 됩니다. 단군신화가 실려있는 책은 삼국유사예요. 최초로 실려있는 책이 삼국유사예요. 가끔 삼국사기로 알고 있는 친구들이 있는데 고려 전기에 쓴 삼국사기, 김부식이 쓴 삼국사기는 단군신화가 없습니다. 고려 후기에 이련 스님이 쓴 삼국유사가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단군신화가 실린 책이에요. 현존하는 책 중에서는. 아시겠죠? 이걸 여러분들이 기억해 두십시오. 단군신화가 있었다. 이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요즘 한국사에서 여러분들 실제 책에서는 교과서에서는 이 전근대사, 대원군 이전의 역사가 굉장히 짧아지긴 했어요. 하지만 학교별로 선생님들은 이 부분을 꼼꼼하게 가르치는 분들이 많습니다. 제가 다 얘기를 드릴게요. 이 당시에 지금 현재 가장 핫한 트렌드는 바로 뭐가 되냐면 이 고조선의 시기가 나눠진다는 얘기예요. 고조선의 시기가 나눠진다는 도대체 무슨 얘기냐? 두 시대로 나눠진답니다. 어떤 시대가 있느냐? 단군조선의 시대가 있고요. 그 다음에 위만조선의 시대가 있어요. 요즘 가장 핫한 게 이 두 시대의 차이점을 묻는 겁니다. 자, 단군조선 시대에는 바로 뭐랬느냐? 이 당시에 보면 벌써 왕의 칭호, 왕을 써요. 왕의 칭호를 써요. 아니, 왕의 칭호를 쓴다는 게 무슨 얘기냐? 여러분들이 그래도 중학교 때도 공부했던 거니까 위만이 내쫓은 왕이 준왕이에요. 그리고 준왕의 아버지가 여러분들 부왕이에요. 와, 부왕, 준왕, 왕의 칭호를 벌써 쓰고 있다는 거 여러분들 알겠죠? 심지어는 왕의 칭호를 쓰는 것뿐만 아니라 왕위가 세습이 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죠. 왕이 세습까지 보여줍니다. 그 다음에 이 당시의 기록을 보면 단군조선 시대, 아직 위만이 왕위를 뺏기 전입니다. 이 전에는 자, 상, 대부, 장군 이런 명칭들이 등장을 해요. 그렇다면 벌써부터 무슨 조직을 갖추고 있었다? 관등 조직을 갖추고 있었다. 이런 얘기가 되는 겁니다. 관등 조직을 벌써부터 갖추고 있었다. 이런 얘기가 돼요. 자, 그렇게 하게 되고 또 하나는 바로 뭐가 있느냐? 자, 연이라는 중국의 나라가 있어요. 이 당시가 중국의 역사를 정확하게 분석을 해주면 춘추 전국시대의 전국시대야. 전국시대에 제일 잘 나가는 7나라를 전국칠웅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7나라 중에서 진나라가 나머지 6나라를 멸망시키고 통일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7나라 중에 하나가 바로 연이에요. 연과 대립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중국에서 제일 잘 나가는 나라 중에 하나랑 대립할 정도다.
고조선의 국력이 그만큼 세졌다라는 걸 보여주는 그런 모습이기도 하죠. 이렇게 썼는데 문제는 이 시대는 자 왕이란稱호를 처음 사용한 거 단군조선 시대, 그 다음에 상대부 장군 같은 관등 조직도 갖춰진 게 처음 갖춰진 거 단군조선 시대, 그 다음에 중국의 연과 싸웠다. 이것도 단군조선 시대예요. 하지만 기원전 2세기경, 기원전 194년에 이제 위만이라는 인물이 이제 쫓아내게 되는 건데 위만이라는 인물이 중국에서 건너옵니다. 자, 이때는 여러분들 기원전 2세기 이후가 됩니다. 이때를 진한교책이라고도 봐요. 자, 이때를 진한교책이라고 중국사에선 얘기를 하는데 진한교책이라는 건 바로 뭐냐? 시황제가 세웠던 진나라가 멸망하고 한 고조 유방이 세웠던 한나라가 슬슬 등장하는 시기란 얘기예요. 위만이 중국에서 건너왔습니다. 이것만 보면 중국에서 건너와서 고조선의 준왕을 내쫓고 왕이 됐다. 그렇다면 우리나라는 중국의 식민지가 된 거 아니냐라고 주장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위만은 분명히 한국 사람으로 보여요. 조선 사람으로 보여요. 왜? 위만이 올 때 상투를 틀고 왔어요. 상투를 튼 민족이면 우리 동이족입니다. 동이족. 그 다음에 이 사람이 올 때 호복, 오랑캐 옷이라고 해석이 되지만 바로 우리의 옷, 흰 옷을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조선이란 국호를 그대로 쓴 거야. 조선이란 국호를 그대로 씁니다. 여러분들, 다른 민족이 우리나라를 뺏었어요. 나라 이름을 그대로 쓸까 아니면 반드시 바꿀까? 바꾸겠죠. 아니 뭐 위만이 조선이란 이름을 좋아했을 수도 있죠. 안 좋아해요. 왜 안 좋아한다라고 확신하십니까? 아니 위만이 조선이란 이름을 좋아했다. 좋아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중국인이면 이걸 좋아할 수가 없어요. 중국인이면. 왜요? 중국은 나라 이름을 쓰는데 규칙이 있습니다. 중국의 나라 이름 쫙 불러드릴게요. 진, 한, 수, 하, 상, 주, 진, 한, 수, 당, 송, 원, 명, 청. 공통점, 몽땅 다 한 글자죠. 근데 조선은 아무리 봐도 몇 글자입니까? 두 글자죠. 빨리 읽으면 한 글자, 이렇게 읽으면 한 글자가 돼요? 그것도 아니잖아요. 자, 그러다 보니까 조선이란 이름을 그대로 썼다는 얘기는 스스로가 조선인이라는 걸 밝혔다는 얘기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여러분들 바로 누구 사람들? 조선 사람들은 원래 있던 토착민들, 조선인을 다 등용을 합니다. 그리고 이 조선 사람들도 그걸 그대로 수용을 해요. 그대로 수용을 합니다. 이거는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거부감이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가 되는 거예요. 만약에 위만이 중국인이었다면 이런 건 나올 수 있을까 없을까? 없죠. 자, 그랬었는데 어떻게 되느냐? 자, 위만 조선이 되면서 우리나라에 본격적으로 철기가 보급이 됩니다. 철기가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보급이 돼요. 철기가 본격적으로 보급이 됐고 특히 위만의 손자였던 3대 우거왕. 우거왕은 위만의 손자입니다. 그리고 위만 조선의 3대 왕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은 무슨 무역을 하느냐? 바로 중개무역이라는 걸 해요. 자, 중개무역이라는 건 도대체 어떤 나라와 어떤 나라 사이에 중개무역을 하느냐? 다른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 중국에는 당시에 한이라는 나라가 있었고요. 우리나라 남쪽에는 진이라는 지역이 있었어요. 진이라는 지역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위에 바로 뭐가 있었던 거? 바로 고조선이 있죠. 근데 바로 이 한과 진은 무엇을 하느냐? 무역을 해요. 근데 아직은 무엇이 백길이 발달하지 않았어. 그래서 반드시 어디를 고조선을 거쳐서 육로로 가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고조선을 거쳐간다. 고조선은 어떡합니까? 싸게 사서 비싸게, 싸게 사서 비싸게 팔죠. 당연히 이걸 해야죠. 그랬는데 이때 한나라 임금 새끼가 바로 누구였냐? 한무제였어요. 무제. 한무제는 바로 뭔데? 이 무제라는 말, 이런 말들이 시호입니다. 시호. 시호라는 게 바로 뭐냐? 어떤 왕이 죽었을 때 그 사람의 평생 업적을 쫙 평가를 합니다. 쫙 평가를 해요. 그리고 그 사람하고 가장 잘 어울리는 한 글자를 찾아내죠. 그걸 붙여놓고 그 글자에다가 뒤에다가 조, 종, 그 다음에 제. 실제로 여러분들 희호의 의미를 아는 친구들이 꽤 있어요. 태조라고 불리는 인물은 몽땅 다 뭘 한 사람들이니까 나라를 건국한 사람이에요. 그렇다면 이 한무제는 뭐가 되냐? 이 무자가 무슨 무자가 될 것 같습니까? 싸울 무자, 다툴 무자, 굳셀 무자가 되는 거예요.
싸울 문자, 다툴 문자, 굳셀 문자, 뭐. 그러면 이거 어떤 친구 희한한 대답하는 친구들이 가끔 같아서 무슨 문자인지 알겠죠? 없을 문자 얘기한 친구도 있고요. 심지어 춤출 문자 얘기한 친구도 있어요. 말이 돼? 막 춤추는 왕? 아예 아니죠. 자, 이 사람은 이게 무술할 때 문자야. 성격 어떻다? 더럽다가 되지. 한 문제라는. 그러다 보니까 이놈이 무슨 소리 하냐? 우거왕한테 야! 중개무역 하지 마! 그러죠. 그러니까 우거왕이 병신 이러죠. 병신 이러죠. 그러니까 어떡합니까, 여러분들? 이 한무제 새끼가 쳐들어옵니다. 에휴, 결국 한무제가 쳐들어가고 어떻게 되느냐? 고조선은 왕검성이 바로 고조선의 수도예요. 함락되고 멸망을 하게 돼요. 그리고서는 이 한무제가 우리나라에다가 무엇을 설치하느냐? 한 사군을 설치하게 되죠. 왕건성이 무너지고 결국 멸망을 하게 되었다. 그리고서 한무제가 바로 우리나라 한 사군을 설치하게 됩니다. 이래갖고 고조선이 멸망을 했어요. 자, 이렇게 고조선이 멸망을 했지만 고조선의 영역을 보여주는 유물이 있습니다. 4가지가 있어요. 자, 고조선의 영역을 보여주는 유물, 이 4가지가 나오는 지역이 바로 무엇이 되냐? 고조선의 영역이 돼요. 뭐가 있냐면 제일 먼저가 비파형 동거. 그 다음이 탁자식 고인돌. 그리고 세 번째는 미송리식 토기. 그 다음 네 번째가 거친무늬 거울. 이 4가지가 다 나오는 지역이 바로 고조선의 영역인데 잠깐만. 자, 여러분들 한번 맞춰봅시다. 제가 아까 이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무슨 얘기를 했었느냐? 청동기 문화를 가진 선진부족이 이주해 왔다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천신사상을 가졌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여기 봅시다. 비파형 동거, 탁자식 고인돌, 미송리식 토기, 거친무늬 거울. 당연히 다 무슨 유물입니까, 여러분들? 청동기 시대 유물이죠. 그래갖고 여러분들 기억해 두세요. 분명히 단군 신화에서 보면 그 환웅 시대부터 청동기 문화가 발달했고 단군 조선 시대까지는 청동기 시대 일반적으로. 하지만 누가 건너오면서 위만이 건너오면서 바로 본격적으로 철기가 보급이 되고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철기 시대가 나오게 되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받으면 됩니다. 이해하겠어요? 자, 고조선은 건국할 때 분명히 청동기 시대였습니다. 자, 그 다음에 4번째는 여러분들 8개 조항의 법이 있었어요. 고조선 하면. 그래갖고 이걸 범금 8조. 자, 다른 말로는 뭐라고 하느냐? 8조법이라고도 얘기를 해요. 근데 여기에는 지금 8개 조항이 모두 다 내려오진 않고요. 총 3가지 조항만 있습니다. 사람을 죽인 자는 즉시 죽인다. 바로 뭐가 되겠습니까? 사람의 생명을 중시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남에게 상해를 입힌 자는 공물로서 배상한다. 상해를 입힌 자는 공물로서 배상한다. 왜? 그 사람의 노동력이 떨어지다 보니까 어떻게 된다? 그 사람이 손해본 거. 자, 나로 인해서 다른 사람이 손해본 것을 내 돈으로 배상한다. 이런 말이 들어가 있는데 이때는 솔직히 말하면 노동력을 굉장히 중시하는 거예요. 솔직히 말하면 고대, 삼국시대 통일신라 발해까지는요. 땅보다도 노동력을 더 중시합니다. 노동력이 훨씬 더 중시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생명과 노동력을 중시한다. 그 다음에 배상한다는 말은 뭡니까? 나로 인해서 손해본 걸 내 것으로 채워준다는 얘기죠. 바로 뭐? 내 것과 남의 것이 있다는 얘기예요. 사유재산도 있는 거죠. 이런 것들을 굉장히 중시하는 모습을 보여줘요. 팔조법을 보면. 그 다음에 3번째 조항은 뭐가 있느냐? 도둑질한 자는 노비로 삼는다. 여러분들 노비? 노비가 나왔다는 얘기는 바로 무엇? 계급이 등장했다는 얘기죠. 이렇게 8개 조항의 법이 있었는데 고조선이 누구한테 망했습니까? 한무제한테 망했죠. 자, 멸망 후 자, 법을 왕창 늘렸습니다. 몇 조로 늘냐? 60여 조. 60여 개 조의 법으로 늘어나죠. 법이 늘어난다는 얘기는 좋은 거 아니에요. 사회가 그만큼 엉망이 되어간다는 얘기이기도 합니다. 어쨌든 이렇게 늘어나게 된다. 자, 이건 멸망 후의 모습이죠. 자, 이렇게 해갖고 여러분들 바로 무엇에 대한 얘기를 했냐? 고조선에 대한 얘기를 한번 다 살펴봤습니다. 어떤 문제가 풀릴 수 있는지 여러분들 한번 보도록 하죠. 자, 보겠습니다.
다음 자료의 기역 미음에 대한 설명으로 바르지 못한 것은 기역 옛날에 환인과 그의 아들 환웅이 있었는데 환인과 그의 아들 환웅이 있었는데 여러분들 봅시다. 기역 천신신앙이 반영되어 있다. 맞는 얘기죠. 환인이 바로 하늘님이시니까. 그 다음이 아버지가 삼위 태백을 내려다 보니 가히 널리 인간을 이롭게 할 만하므로 홍익 인간의 의미를 설명하고 있다. 딱 맞는 얘기네요. 그 다음이 환웅은 무리 3천을 이끌고 태백산 꼭대기에 내려가 풍백, 우사, 운사를 거느리고 세상을 다스렸다. 이게 사유재산이에요? 여기에는 사유재산이 안 나왔는데 이것은 바로 무엇이 되겠습니까? 이거는 무엇을 중시한다는 얘기예요? 농경을 중시한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솔직히 이건 안 맞는 얘기입니다. 3번은 틀렸네요. 답은 나왔네요. 자, 그때 곰과 호랑이가 환웅신에게 사람이 되기를 빌었다. 곰과 호랑이 특정 동식물을 숭배하는 토테미즘이 있었다. 맞는 얘기죠. 곰 토템과 호랑이 토템이에요. 그 다음에 이에 환웅이 웅녀와 혼인하여 아이를 낳았으니 이름하여 단군왕검이라 하였다. 단군왕검이 나옵니다. 재정일치. 단군왕검이라면 재정일치 맞죠. 그래서 정답이 되는 건 몇 번? 3번만 혼자 틀린 얘기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3번이 답이 되죠. 그 다음 문제가 됩니다. 가나 사이의 시기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여러분들 한번 봅시다. 기원전 194년 유이민을 이끌고 들어와 서쪽 변경을 수비하던 위만이 준왕을 몰아내고 왕이 되었다. 자, 위만 조선의 시작이죠. 위만 조선의 시작이에요. 기원전 194년. 자, 기원전 108년 한 무제의 침입을 받아 왕각이 저항하였으나 지배층에서 내분이 일어나면서 왕검성이 함락되었다. 고조선. 멸망에 대한 얘기예요. 기원전 108년에. 자, 보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요 사이에 있는 거. 일반적으로 가와 나 사이의 사건을 찾으려면 앞으로 여러분들이 문제 풀 때 좀 기억을 해 두십시오. 보통 가의 결과나 나의 원인이 돼요. 정답은요. 그렇다면 여러분들 보죠. 8조법의 법조항이 60여 조로 이거는 멸망 이후. 그러다 보니까 나 이후가 되죠. 안 됩니다. 환웅 부족과 곰 토템 부족이 결합하였다. 이거는 단군조선의 시작이죠. 단군조선의 시작 부분이 되겠죠. 그러니까 아닙니다. 전공시대 연과 대립. 연과 대립한 것도 무슨 조선? 단군조선 시대예요. 이건 분명히 위만조선 시대에 있었던 일을 찾아야 되는데 왕위를 세습하기 시작하면서 왕권이 강화되었다. 여러분들 부왕, 준왕도 당연히 단군조선 때가 되죠. 그러다 보니까 이것도 아니네요. 자, 그 다음에 남쪽의 진과 중국의 한 사이에 중개무역을 하다가 한 무제의 침입을 받아서 멸망하였다. 바로 뭐가 되겠습니까, 여러분들? 나의 원인이 되죠. 그래서 정답이 되는 건 몇 번이 답이 된다? 5번이 답이 됩니다. 자, 이렇게 해갖고 무엇까지 풀어봤느냐? 여러분들 고조선에 대한 문제까지 다 풀어봤습니다. 여러분들 짧게 하고 있지만 분명히 여러분들한테 필요한 것들은 다 해드리고 있어요. 잘 듣고 잘만 복습하신다면 여러분들 실력 쑥쑥 올라가실 거예요. 아시겠죠? 이번 강의 여러분들 고생하셨고요. 다음 강좌에서 뵙도록 하죠.